대학생에게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력과 어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린 학생들은 요약 능력, 즉 알게 된 것을 구조적으로 머리에 담는 능력이 중시됩니다.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그러한 능력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도 같은 종류의 능력이 중시됩니다. 입시라는 큰 산을 넘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취업과 경쟁을 위해서 또다시 요약과 구조화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육에서는 끝없이 질문하고 서로의 주장을 검증하는 끈질긴 논쟁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성적으로 무장한 시민이 탄생하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가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타당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합리적인 의심과 타협을 실천할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에 맞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입시에 필요한 교육을 대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의 웃픈 현실은 전설로 남게 될지 모릅니다. AI가 요약과 구조와 암기를 대신하는 세상에서 기계가 만들어낸 사고의 결과를 인간이 평가하고 선택하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미래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AI의 시대를 대비하여 어릴 적부터 고차적인 사고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몇 개를 남보다 더 암기하여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맞추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하는 능력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어린 시절에 필요한 몇 가지 훈련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인간의 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기를 거쳐 일궈낸 사회적 변혁을 바탕으로 감각적 리얼리즘의 시대, 즉 17세기부터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당시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이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의 학문 세계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현 시대의 아이들에게도 연역과 귀납이라는 절차적 사고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연역적 사고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니 영희도 가야 하고 철수도 가야 하고 그러니 너도 가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귀납적 사고란 우리나라에서 아빠도 엄마도 삼촌도 모두 초등학교를 나왔으니 너도 반드시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논리로 무장된 주장을 부모가 일상에서 가르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투밍 같은 논리학자들이 가장 먼저 권유하는 준비운동이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이유, 전제를 대는 일상의 연습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에게 계속 주장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고집부리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주장을 하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막무가내로 묻습니다. 이처럼 밑도 끝도 없이 왜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은 주장의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능하면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구조화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모는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처럼 생각이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무엇을 사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고민한 것인지 캐물어서 아이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는 성공 혹은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주장에는 타당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아이가 무엇을 하기 싫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비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필요한 두 번째 훈련, 전제적 사고의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장의 인과관계를 깨닫게 하는 원리에 따릅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댁에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긍정적인 결과, 예를 들어 용돈이나 맛있는 음식들, 할아버지의 기쁨, 그에 반해 아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결과, 게임이나 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것, 혹은 파생된 결과로 할아버지가 느낄 실망감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아이가 스스로 입 밖으로 꺼내 비교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기르면서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지만 무심결에 사려 깊은 질문을 놓치고 맙니다. 해결책은 너의 주장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아이가 평소에 고집을 부리거나 주장할 일이 얼마나 될지 부모님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용돈을 줄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게임이나 놀이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 시간적 제약, 특정 친구와의 만남이나 특정 장소에 못 간다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면 아이들의 주장에 불이 붙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먼저 이러한 제약들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근거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언어 습관, 즉 주장과 근거, 이유를 연결하는 시범이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력의 세 번째 자양분이 됩니다. 부모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아이도 주장하고 근거와 이유를 대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태도를 흡수하고 습관화합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자녀와 논쟁을 즐기시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주장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고집을 자신만의 논리로 극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주장과 근거, 전제와 이유를 들지 못하면 단순한 말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미흡하지만 아이가 이유와 근거를 대서 주장을 한다면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보상이란 부모가 흔쾌히 수용하면서 아이가 자주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가장 성공하는 케이스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관련 사례를 수집하는 노력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모에게 필요한 언어적 태도와 의도적 노력이야말로 자녀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학원을 뛰어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입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나도 제법 자녀의 주장에 대해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면하게 될 문제는 실제로 아이가 주장을 잘 안 한다는 것이고 부모는 아이가 주장할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주장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점, 부모 자신이 자녀와의 논쟁을 피한다는 점, 아이가 자신의 주장에 무조건 따라주길 원하는 권위적 발상 등이 문제입니다. 자녀와 논쟁을 하려면 절차와 형식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을 만들면 성공합니다. 그래야 말다툼이나 감정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주장을 말하고 이유를 말하고 경우의 수라는 전제를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논쟁의 형식을 따르게 하십시오. 물론 부모가 먼저 이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완벽한 논리에 져주셨을 때 아이도 부모의 완벽한 논리에 져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의 그럴듯한 주장과 근거에 승복해주는 부모의 맛깔스러운 연기가 먼 훗날 다 자란 자녀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문을 박차고 나서는 미래의 어떤 슬픈 장면을 예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